안녕하세요. 일정 짜주는 여행 일자여행입니다. 매년 인천공항 이용 정보나 규정들이 변경되어 제가 항상 상반기에 인천공항 이용 교과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2026년 4월부터 변경된 규정이 있어서 2026년 하반기 인천공항 업데이트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몰랐으면 빼앗길 뻔한 정보이니 꼭 확인해 주시고 차근차근 영상을 보시면서 허둥지둥하지 않는 해외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럼 일자 여행과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용 터미널인데요.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이용 터미널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로 나뉘게 되는데 2026년 제일 큰 변경사항을 꼽자면 바로 이용 터미널 부분이랍니다. 2026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드디어 제2여객터미널로 완전히 둥지를 옮겨서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을 타러 늘 1터미널로 가셨던 분들은 이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명절이나 황금 연휴에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분들은 특히 탑승 시간 4시간 이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항공사 이용 터미널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항공편에 맞는 터미널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터미널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터미널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출국을 하려면 인천공항 3층 출국장으로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환전소, 간단한 카페 및 약국, 프린트 장소, 공항 내 유심 수령 장소 등도 3층에 위치해 있으니 꼭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3층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되시는데요. 출국 수속 방법과 탑승 절차는 1터미널과 2터미널 모두 동일하고 그냥 수화물 붙이고 출국 검사하고 시간 내에 비행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차 중에는 정해진 마감 시간도 있고 별도 탑승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여유를 가지고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3층 출국장에 도착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항공사 체크인 게이트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한 체크인 카운터는 상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탑승 시간 3시간 전에 열린답니다. 체크인 게이트를 확인하시고 체크인 게이트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위탁 수화물을 맡기면 되는데 체크인 탑승 수속 마감은 통상적으로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이라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체크인이라 불리는 탑승 수속 마감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출국 24시간 이전에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자탑승권을 QR코드로 받고 자리 지정이 가능해서 저는 이 모바일 체크인을 강력 추천한답니다. 모바일 체크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유료 좌석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원하는 좌석도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앞자리와 유료로 제공되었던 좌석들은 거의 현장에서 제공받기 어렵고 항공기 좌석이 만석인 경우 늦게 체크인을 하면 연석으로 앉기도 어려우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체크인을 했다면 수화물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붙이면 되는데요. 혹시나 위탁 수화물이 없고 온라인 체크인을 마쳤다면 바로 탑승장 입구까지 가시면 되고 위탁 수화물 가능 무게는 구매한 탑승권에 따라 다 다르답니다. 위탁 수화물 카운터 근처에는 저울도 있으니 꼭 사전에 무게 확인도 바랍니다. 아래에 물건들을 넣으면 절대 안 되며 반입금지 물건이 있을 시 연락이 온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실 경우 물건 확인을 위해 캐리어 개봉을 직원분들이 하며 물건은 폐기 처리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반입금지 물품은 가지고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대기하시고 연락이 없다면 무사히 수화물이 통과된 것이니 탑승장 입구로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짐을 쌀 때 가장 중요한 금지 품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작년부터 변경된 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위탁 수화물에 넣고 호출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은 물론이고 붙이는 짐이 위탁 수화물로도 아예 보낼 수 없답니다. 유선 고데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 편하게 유선을 챙기시거나 무선이라면 꼭 배터리 분리형인지 확인하고 배터리만 따로 빼서 타셔야 한답니다. 2026년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 규정이 올해 초 또 한 번 바뀌었는데요.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기내 수화물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고 가지고 탈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4월부터 인당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공항에서도 적용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연 테이프만 붙여서 가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비행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하는 게 아예 금지되었답니다. 기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비행 중에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핸드폰 충전 행위 자체가 제한되고
오로지 소지만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위탁 수화물 캐리어에 담아야 하는데요. 액체류를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탑승하고 싶으시면 비닐백 하나에 100무 이하의 투명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탑승하면 됩니다. 여권, 지갑, 현금 등 귀중품도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항공 365 사이트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기내 반입과 위탁 수화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짐 싸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도 참고하세요. 승객이 직접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안 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 목록을 공개하므로 해외여행 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국 심사 5분 만에 끝내는 방법인 스마트 패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출입국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긴 대기줄에도 이렇게 헝하게 비어있는 줄이 있는데 이 줄이 바로 스마트 패스 전용 줄이랍니다.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면 출국장 출국 게이트에서 모바일에 등록된 여권과 탑승권을 스캔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패스를 이용해서 출국하는 방법은 스마트 패스 앱을 깔고 여권과 얼굴 스캔으로 생체 정보를 등록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장에 있는 스마트 패스 게이트로 입장해서 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키고 지문 또는 손바닥 정맥을 스캔하고 게이트를 통과하면 끝이랍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스마트 패스를 이용할까 했는데 이게 일치 오류가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여권 사진을 찍을 때 풀 화장을 하거나 세팅을 했었다면 최대한 비슷하게 꾸미셔야 생체 정보가 등록되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스마트 패스 게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인증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실물 여권은 소지해야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저희 꿀팁으로는 이제는 최소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명절이나 긴 휴일 기간 성수기에 여행 계획을 하시거나 면세점과 라운지를 모두 이용할 예정이라면 최소 4시간 전에 도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 마감 시간과 탑승 마감 시간은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항공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비행기 출발 3시간 전부터 탑승 수속을 시작하며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탑승 수속을 마감합니다. 이후로는 체크인도 수화물 붙이는 것도 어려우니 늦지 않게 탑승 수속을 맞춰주세요. 또 항공기 출발 시간 25분 전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고 출발 시간 10분 전에는 탑승구가 닫히므로 미리 도착해서 탑승 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 탑승 구역에 이동하더라도 셔틀 트레인을 이용해서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셔틀 트레인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영되기는 하나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한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고 가장 안쪽에 출발 게이트가 있다면 탑승 구역에서부터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셔틀 트레인을 타고 바로 앞에 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몇 번 타고 올라가야 하며 거기서 또다시 걸어서 게이트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셔틀 게이트를 이용할 분들은 탑승 마감 시간 30분 전부터는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셔틀 트레인을 한번 놓치면 5에서 10분은 기본적으로 지연된다고 생각하셔야 해서 빠듯하게 움직이시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탑승 구역에 일찍 도착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2가지 공항 면세점과 라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일반 공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현재로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메리트가 있는 면세템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항 면세점 이용 시간을 줄이고 라운지 이용을 추천해 드린답니다. 공항 면세점은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대부분 운영되는데요. 밤 비행기나 새벽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면세점 이용이 제한되니 시내나 온라인 면세점 이용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미리 주문한 면세품들을 찾는 곳은 1터미널 기준으로 45번 게이트 전 맞은편에 있답니다. 기내 수화물은 가방 및 기내용 캐리어 1개로 제한하는 경우 많으며 면세품은 한 가방에 넣어 탑승 준비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탑승하실 수 있답니다. 작년부터 변경된 면세 한도와 해외여행 시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내국인 면세 한도는 $800로 상향되었고 주류 구매 면세 한도는 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이전에는 인당 2병으로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300ml 캔맥주 6캔을 사도 면세 한도를 넘기지 않아 따로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향수는 병수 제한 없이 60ml에서 100ml까지 늘어났고
담배 구매 한도는 200갭이 함부로로 변동이 없지만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도 내고 신고 없이 과도하게 가지고 들어올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니 꼭 자진 신고도 잊지 말아주세요. 면세품 인도장층 같은 라인에 마티나 라운지와 스카이허브 라운지가 위치해 있으니 라운지 이용을 하실 분들도 위치 참고해주세요. 저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카드가 있어서 면세품을 빨리 찾고 이번에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를 이용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스카이허브 라운지보다 마리나 라운지가 맛이 더 좋다는 걸 아시는지 이번 달 8월에도 스카이허브 라운지는 널널했고 마리나 라운지는 줄이 엄청 길었는데요. 피크 시간대에 마리나 라운지를 이용할 분들은 30분 정도 대기는 기본일 듯하니 3시간 전에는 탑승 구역으로 와야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허브보다는 워커힐에서 관리하는 마티나 라운지를 좀 더 추천드리고 마티나 라운지보다는 좀 더 북적거리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정가 결제라면 솔직히 비추천이지만 다양한 카드 이벤트로 현재 30% 할인을 할인받아 현장 결제할 수 있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엄청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면과 한식을 위주로 가볍게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커피와 와인, 맥주도 추가금 없이 이용 가능해서 나름 만족스러웠답니다. 샤워실과 수면 휴식 공간, 라운지 내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트 가능한 복사기도 있어서 급히 이메일 확인이 필요하거나 여권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갈 분들은 온 김에 이용하시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출발 한두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 수속 대기줄이 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인천국제공항 앱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공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답니다. 출국장 예상 대기 인원과 보안 검색대 운영 상황까지 알 수 있어 덜 혼잡한 출국장을 선택할 수 있으니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공항에서도 스마트하게 시간을 관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부대 시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미처 환전을 하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인천공항 내에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면 되시는데 사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전 수수료가 조금은 비싸지만 몇몇 나라를 빼고는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저는 출국 전에 꼭 미리 환전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 제1위 터미널 모두 북스앤트래블에서도 해외 유심을 구매하거나 미리 결제해둔 유심을 인천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인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8,500원을 지불하면 금방 발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이 훼손될 경우 출국도 입국도 불가능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일 여권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교부 여권민원실이랍니다. 제1 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여권을 챙기시면서 신분증을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권 분실 및 훼손으로 긴급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신분증이니 웬만하시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깜빡하고 상비약 챙기는 걸 잊을 때가 많은데요. 다행히 인천공항 내에는 약국과 병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도 작년 1월 유럽여행 전날에 갑자기 몸살이 와서 남편과 저 모두 공항병원을 아침에 이용했는데 병원 진료비와 약값까지 인당 10,000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사도 한 대 맞고 가니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부대 시설로 인천공항 안에 있는 캡슐 호텔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캡슐 호텔은 무려 워커힐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제1 터미널의 경우 1층 교통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제2 터미널의 경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답니다. 새벽 비행기나 이른 아침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찍 오신 분들께는 추천해드리며 생각보다 매우 만족도가 좋은 곳이라 예약이 쉽지 않다고 하니 한 달 전 예약을 추천해드리고 요금도 미리 참고해주세요. 공항 주차장 혼잡도도 인천국제공항 사이트나 앱, 네이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휴가철과 황금 연휴와 같은 성수기에는 공항 주차장은 늘 만차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끌고 멀리 떨어진 외부 주차장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덜고 싶다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를 검색하셔서 널널한 곳으로 가셔서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인천공항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주차 요금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차 예산도 미리 세워보시고 장기 주차장과 예약 주차장을 이용하면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을 타고 이동해야 하니 3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거의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 터미널 단기 주차장을 이용했는데요. 폭염으로 자동차를 며칠 동안 실외에 두기 걱정되어 주차타워에 주차하기 위해 이용했는데 편하기는 했지만 금액이 정말 후덜덜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단기 주차장은 봄과 가을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극심한 폭염이나 한겨울에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터미널 단기 주차장 꿀팁으로는 단기 주차장에서 출국장과 가장 편하게 연결되는 층은 3층으로 출국장이 여객터미널 3층에 있기 때문에 단기 주차장에서도 가능하면 3층에 주차하면 짐을 들고 이동하기 아주 편하답니다. 제1터미널 주차 관련 일자 여행 꿀팁으로 셔틀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주차구역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P1 동측 주차 타워랍니다. 저희는 이 구역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자주 이동하는데 횡단보도만 건너서 건물로 들어가면 인천공항까지 쭉 연결되어 있답니다. 도보 10분 내로 인천공항 일반 구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이용하실 분들은 동측 주차타워 근처 야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주차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도 즐기면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여행으로도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되세요. 안녕.